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살펴보면 우리가 로우 에너지 스캐터링인 경우를 생각해 보는데, 사실 로우 에너지 스캐터링에서 우리가 복잡한 건 뭐냐면, 우리가 로우 에너지인 경우에는 그 사이의 인터랙션 때문에 둘 사이에 인터랙션이 있으면 들어오는 입자 에너지가 예를 들면 바인딩 그 바운드 스테이트의 에너지랑 거의 크기가 비슷하면 그 들어와서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 로우 에너지 스캐터링의 그 이슈 중에서 그러면 하나는 그런 경우 특히 우리가 지난번에 페이스 시프트를 계산을 했을 때 보면 그 페이스 시프트의 분모가 0이 되는 경우, 그때가 뭐냐면 페이스 시프트가 갑자기 분모가 블로우업 해버리면 탄젠트 델타 L이 2분의 파이, 우리 이런 걸 지나가는 경우죠. 델타 L이 2분의 파이 정도 되면은 각각의 파셜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 중에서 파셜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이 페이스 시프트를 쓰면 사인 스퀘어 델타 L에 비례하는 양인데, 사인 스퀘어 델타 L이 어떤 특정한 L 값에 대해서는, 특정한 에너지에 대해서는 갑자기 최대값이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죠. 우리 그런 현상을 우리가 레조넌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면 특히 로우 에너지 스캐터링에서는 다음과 같은 레조넌스에 대한 그 분석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굉장히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 그 하이 에너지 스캐터링을 보기 전에 우리 로우 에너지 스캐터링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우리 하이 에너지 스캐터링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 중에서 로우 에너지 스캐터링에서 그런 레조넌스를 보는 그 현상론적인 포뮬라를 브라이트 위그너 포뮬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를 봅시다. 뭐냐면 델타 L이 갑자기 레조넌스 근처에서는 2분의 파이를 지나가니까, 2분의 파이를 갑자기 지나가는 경우니까, 그 경우에는 우리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보면 특정한 어떤 L에 대해서는 사인 스퀘어 L에 비례할 테니까 다음과 같은 어떤 레조넌스 에너지에서 특정한 L 값에 대해서는 최대값에 도달하는, 소위 말하는 레조넌스에 도달하는 다음 같은 비헤이비어를 우리가 보죠. 이런 경우를 보면 이 경우 탄젠트 델타 L은 우리가 이런 일반적으로는 쓸 수 없지만 레조넌스 근처에서는 갑자기 사인 델타, 탄젠트 델타 L이 굉장히 커지니까, 탄젠트 델타 L이 굉장히 커지면 우리가 어떻게 쓰기는 어렵지만 로우 에너지인 경우에 레조넌스 근처인 경우에는 우리가 뭘 아냐면 L인 경우에 스몰 웨이브 넘버인 경우에는 KA의 2L 플러스 1에 비례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양이 특별히 어떤 레조넌스 에너지 근처에서는 블로우업을 하니까 대략 다음과 같은 형태로 된다고 생각하고, 그 앞에 비례상수를 감마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쓰면 이게 다음과 같이 이제 브라이트 위그너 포뮬라를 쓰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어썸션이 레조넌스 근처에서 다음과 같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뭘 쓸 수 있냐면, 우리가 결국 요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구하려면 파셜 스캐터링 앰플리튜드를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는데, 우리 이거는 어떻게 디파인이 되어 있었냐 하면 이 I K분의 e to the 2I 델타 L 마이너스 1으로 쓰기로 했었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탄젠트 델타 L로 표시하고 싶어요. 탄젠트 델타 L로 표시하고 싶은데 우리 그렇게 하는 게 복잡하냐면,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 가지고 장난을 할 수 있죠. 어떻게 장난하냐면, 우리가 2의 2I 델타 L이니까 그거는 2의 I 델타 L 마이너스 I 델타 L로 쓰고, 이거는 코사인 델타 L 플러스 I 사인 델타 L, 이건 코사인 델타 L
마이너스 I 사인 델타 L이니까 우리 분자 분모를 코사인 델타 L로 나눠주면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 플러스 I 탄젠 델타 L 1 마이너스 I 탄젠 델타 L 마이너스 1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러면 우리 드디어 탄젠 델타 L로 썼죠. 그러면 우리 이 양은 1 over 2ik 1 마이너스 I 탄젠 델타 L로 통분을 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1 2배 I니까 2배 I 그러니까 K분의 탄젠 델타 L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따라서 우리 시그마 L은 레조넌스 근처에서는 4파이 over K squared 2L 플러스 1 그 다음에 저거의 절대값을 요거의 제곱을 해주면 되니까 요거의 절대값의 제곱은 탄젠 스퀘어 델타 L 1 플러스 탄젠 스퀘어 델타 L 다음과 같이 쓰면 되죠.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앰플리튜드에서 시작해서 다음과 같이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partial scattering cross section은 4파이 2L 플러스 1 나누기 K 스퀘어 사인 스퀘어 델타 L이니까 사인 스퀘어 델타 L을 탄젠 스퀘어 델타 L로 쓰면 이건 코사인 스퀘어 분의 사인 스퀘어 델타 L이니까 여기다가 뭐냐면 코사인 스퀘어 세타를 곱해주면 되는데 그게 바로 1 플러스 탄젠 스퀘어 세타 분의 1이 바로 코사인 스퀘어 델타 L이죠. 왜냐면 1 플러스 탄젠 스퀘어가 시컨 스퀘어 델타니까. 우리 그래서 이 사인 스퀘어 델타 L을 바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스캐터링 앰플리튜드를 이용해서 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두 개가 다 전부 다 똑같은 표현을 우리가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얻으면 특별히 특정한 레조넌스 근처에서 레조넌트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이 일어나는 경우 이거를 위에 있는 요식을 집어넣으면 우리 이제 그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그 계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4파이 2L 플러스 1 over K squared 요거의 제곱을 집어넣으면 되죠. 제곱을 집어넣는데 물론 이게 내가 제곱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냐면 요거를 그대로 쓸 수 있지만 우리 어떻게 쓸까? 더 좋은 방법은 여기다가 탄젠 KL을 집어넣으면 1 over K 감마 KA 2L 플러스 1 E 마이너스 ER 그 다음에 1 over 1 마이너스 I E 마이너스 ER분의 감마 KA 2L 플러스 1이니까 우리 이거는 다시 쓰면 1 over K 분모를 여기다 이거 곱하면 감마 KA 2L 플러스 1 EL E 마이너스 ER 마이너스 I 감마 KA 2L 플러스 1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죠. 우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는데 우리 이거를 여기 공간이 모자라니까 다음 칠판으로 쓰면 이 양은 시그마는 4파이 2L 플러스 1 똑같은 계산을 할 수 있지만 2L 플러스 1 그 다음에 1 over K squared 를 쓰고 사실 요거의 절대값의 제곱을 쓰면 되죠. 요거의 절대값의 제곱을 쓰면 되는데 요거의 절대값의 제곱은 감마 KA 2L 플러스 1의 제곱 E 마이너스 ER의 제곱 감마 KA
12 플러스 1의 제곱.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죠. 이 형태를 우리가 브라이트-위그너 포뮬라라고 불러요. 우리 보면 알 수 있듯이 레조넌스 근처에서 뭐냐 하면 페이스 시프트가 다음과 같은 형태, 우리 여기 KA12 플러스 1은 일반적으로 주네릭하게 그렇게 주어진다고 하고, 요 밑에 있는 다음 같은 싱귤러리티는 그건 제가 하면 다이버지 한다니까 아주 간단하게 심플 폴로 이렇게 가정을 하면 다음과 같은 에너지에 대한 펑션으로 주어졌을 때 에너지에 대한 로렌ți안으로 나오죠. 로렌ți안 디스트리뷰션으로 나오는 다음 같은 거를 우리가 브라이트-위그너 포뮬라라고 해서 레조넌스 근처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우리가 많이 써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계산을 했나? 이거는 그럼 한번 해봅시다.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했었냐면 탄젠트 델타 L을 끄집은 다음에 우리 특별히 스퀘어 웰인 경우에 우리 했었죠. 어떤 경우였었냐면 마이너스 V0인 경우, 다음 같은 경우를 우리가 그 웨이브 펑션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했는데, 우리 계산을 어떤 걸 하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를 했지만 L equal 0인 경우, 되게 어떤 경우 아주 로우 에너지인 경우, KA가 굉장히 작은 경우, 아주 로우 에너지인 경우는 우리 L equal 0만 컨트리뷰트 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스캐터링을 하면 이 다음과 같은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에 의해서 이 안에 있는 바인딩 에너지 혹은 V0에 대한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L equal 0에 대한 그 어널리시스를 다시 해보면 레디얼 펑션은 우리 여기다 이걸 곱한 양으로 이걸 계산을 한 게 뭐냐면, 우리가 A라고 하면 C sin 카파 R, R이 A보다 작은 경우, R이 A보다 큰 경우는 B sin KR 플러스 델타라고 쓸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사인과 코사인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쓸 수 있을 테니까. 물론 이렇게 쓸 수 있지만, 그러면은 둘 사이에 웨이브 펑션과 웨이브 펑션의 데리버티브의 컨티뉴어티를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위에 거에서는 카파 코탄젠트 카파 A, K, 이쪽은 코탄젠트 KA 플러스 델타. 다음 같은 걸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거꾸로 쓸까? 이렇게 쓰면, 거꾸로 쓰면 이걸 이쪽으로 보내면 K 탄젠트 카파 A는 카파 탄젠트 KA 플러스 델타로 쓸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지금 이건 책에 있는 example, 가시오르피츠의 책에 있는 example을 그대로 쓴 건데, 그럼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원래 내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밑에 있는 이 양을, 이거를 A sin KR, 원래 밑에 있는 걸 B sin KR 플러스 C 코사인 KR, 두 개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다음과 같이 썼었죠. 그랬었나? 그랬었지. 그 다음에 이렇게 쓴 다음에 뭐냐면 B로 묶으면 sin KR 플러스 B분의 C 코사인 KR로 쓰고, 우리 지난번에 봤을 때는 우리 엄밀한 페이스 시프트에 대한 델타 0에 대한 정의에 의하면 요게 마이너스 탄젠트 델타 0였었죠. 그래서 보면 이거를 다시 앞에
코사인이니까 B 코사인 델타 0를 쓰면 사인 KR 코스 어떻게 되는 거야? 사인 KR 코사인 분의 사인 뭔가 이상하다. 이게 탄젠트니까 코사인 KR 코사인 델타 0 마이너스 코사인 KR 사인 델타 0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양은 썸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 상수 이거를 A'으로 쓰면 사인 KR 마이너스 델타 0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페이스 시프트로 쓰면 우리가 앞에서 정의했던 페이스 시프트로 쓰면 우리 원래 마이너스 K 델타 0라고 썼는데 책에서는 다음 물론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우리가 델타라는 거야. 우리가 아무거나 사인과 코사인 KR과 코사인 KR이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다음과 같이 쓰자고 한 거니까 이게 반드시 페이스 시프트일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앞에서 분석했던 거를 보면 B분의 C가 마이너스 탄젠트 델타 0였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책에서는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까봐 다음과 같이 놓으면 여기 있는 델타는 페이스 시프트로 보면 마이너스 델타 0에 해당되는 양이에요. 이제 그걸 이해하고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쓰고서 할 수도 있지만 아이디어를 생각해 놓고 우리 그럼 여기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뭐냐면 이 식을 풀고 싶은 거예요. 이 식은 여러분들이 보면 많이 눈에 익은 것처럼 원 디멘셔널 포텐셜 웰에서 다 이와 비슷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 뭐냐면 애널리틱하게는 클로즈드 폼 솔루션을 구할 수는 없지만 우리 어떤 뉴메리컬하게는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뉴메리컬하게는 구하는 건 우리 재미가 없지만 뭐냐면 특정한 리밋 우리가 지금 생각한 거는 KA가 굉장히 작은 리밋을 보니까 이 솔루션을 이거에 대한 이퀘이션에 대한 솔루션을 KA가 굉장히 작은 곳에서의 솔루션을 우리가 찾아보면 우리가 어떤 게 있을 수 있는가를 볼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이 형태로는 굉장히 별로 그렇게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우리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걸 카파 이걸 풀어서 쓰면 이걸 풀어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나 탄젠트 KA 플러스 델타면은 이거를 탄젠트 KA와 나눠서 쓰면 1 마이너스 탄젠트 KA인가? 탄젠트 델타 분의 탄젠트 KA 플러스 탄젠트 델타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요 식을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건 뭐냐면 탄젠트 델타에 대해서 풀고 싶은 거예요. 탄젠트 델타에 대해서 풀면 우리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좀 복잡하지만 우리 풀면 되죠. 양변에다가 분모에 있는 걸 곱하면 오른쪽은 카파 탄젠트 KA 플러스 탄젠트 델타 이 양이 뭐냐면 K 탄젠트 카파 A 1 마이너스 탄젠트 KA 탄젠트 델타 그래서 우리 탄젠트 델타로 묶으면 여기 있는 카파 여기 탄젠트 델타 있는 게 이쪽으로 오면 플러스 K 탄젠트 KA 탄젠트 카파 A 오른쪽은 K 탄젠트 KA 카파 A 앞에 있는 걸 먼저 쓰고 이거를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카파 탄젠트 KA 그래서 뭐냐면 탄젠트 델타는
요거 분의 저거죠. 근데 우리 분자분모를 카파로 나눠주면 1 플러스 K 오버 카파 탄젠트 KA 카파 A 탄젠트 KA 위에도 카파로 나눠주면 K 오버 카파 탄젠트 카파 A 마이너스 탄젠트 K죠. 그래서 보면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지만 좀 이상하죠. 뭐냐면 우리가 요게 앞에 요거만 없으면 다시 또 탄젠트에 대한 공식을 써서 탄젠트 카파 A 마이너스 KA로 쓸 수 있는데 요게 있으니까 쓰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K 오버 카파 탄젠트 카파 A는 이게 썸 넘버죠. 그럼 이거를 탄젠트 QA라고 써요. 그렇게 쓸 수 있죠. Q라는 양을 새로 정의한 거죠. 그렇게 쓰면 요게 탄젠트 QA 빼기 탄젠트 KA 1 플러스 탄젠트 QA 여기 탄젠트 KA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으니까 이 양은 뭐냐면 탄젠트 QA 빼기 KA가 되죠. 이 양은 탄젠트 QA KA가 되죠. 그래서 탄젠트 델타는 다음과 같은 이퀘이션을 풀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푸나?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KA가 굉장히 작을 때 여기다가 A를 붙이면 탄젠트 KA가 작으면 여기 앞에 있는 KA가 붙어 있으니까 탄젠트 QA도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요것도 작고 요것도 작은 거예요. 작은 것이 0이 굉장히 작죠. 그럼 이것도 탄젠트 델타도 굉장히 작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리밋에서 보는 거예요. 그럼 탄젠트 델타는 어쨌든 리밋을 이거 인버스를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델타는 요거의 인버스를 그러니까 QA 빼기 KA죠. QA가 뭐냐면 인버스 K 오버 카파 탄젠트 카파 A 마이너스 K. 우리 이건 사실 이그젝트한 릴레이션이죠. 그렇지만 우리 지금 이거 이제 값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봐야 되는데 그래서 보면 지금 이렇게 쓰는 거는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요 탄젠트가 같다고 해서 요 안에 있는 아규먼트가 같지는 않죠. 뭐냐면 탄젠트 함수가 뭐지? 파이만큼의 주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파이만큼의 앰비규어티가 항상 있죠. 자, 그렇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KA가 작을 때부터 시작하면 작을 때는 n이 0인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델타가 이제 작지 않을 테니까. 다음 같은 조건을 가지고서 우리 이제 문제를 보면 지금 저렇게 카파나 이런 걸로 썼지만 카파와 K 사이의 관계를 다시 써보면 우리 지난번에 카파를 어떻게 정의했었냐면 카파 스퀘어가 E 플러스 V0 E가 H 바 스퀘어드 K 스퀘어드 2M 플러스 V0였죠. 따라서 또 관계에서 보면은 카파 A의 제곱은 카파 여기다가 2M분의 10 이거는 KA의 제곱 플러스 여기다 넘겼으니까 2M V0 A 제곱 오버 H 바 제곱으로 주어졌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V0가 지금 양수인 경우 우리가 아까 지난번에 포텐셜을
마이너스 V0였으니까 이따가 어트랙티브 포텐셜이에요. 그래서 보면 굉장히 작은 에너지에서는 탄젠트 델타가 대략 델타랑 비슷하고, 이게 뭐냐면 조금 아까 본 것처럼 여기서 보면 아주 작으면 요것도 탄젠트 인버스도 그냥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 뭐냐면 요 안에 있는 걸로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죠. 그래서 보면 KA 탄젠트 카파 A 카파 A 마이너스 1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이건 뭐냐면 여기서 델타 KA가 요것도 AA를 쓰면 요거는 꼭 작진 않지만 요 양이 굉장히 작으면 탄젠트 인버스를 요 안에 있는 걸로 파워 시리즈로 전개를 하면 첫 번째 텀이 바로 요 양이랑 같죠. 그래서 그렇게 쓰면 우리 다음 같은 양을 우리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경우는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뭐냐면 이 솔루션을 봤을 때 델타가 굉장히 작은 경우였고, 근데 뭐냐면 K가 조금씩 커지면, K가 좀 이제 증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본 것처럼 탄젠트 델타 L에서 요 밑에 있는 양에서 K가 점점 증가하면 이게 뭐냐면 어떻게 되나, 갑자기 커질 수가 있으니까 갑자기 커질 수가 있죠. 밑에 있는 게 0이 되면 갑자기 커지죠. 갑자기 커질 때, 그래서 한번 K가 점점 증가하면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요 값을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 지날 때마다 뭐냐면 우리가 탄젠트 델타가 무한대인 걸 한번 거치니까 이게 한 번 지날 때마다 이거는 여기에도 아까 뭐냐면 여기 쓴 것처럼 파이의 정수배니까 파이가 하나씩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에너지를 점점 높이면 점점 높이는 거에 따라서 페이스 시프트 델타가 처음에는 여기 있는 요 양을 가지고 있다가, 물론 요거를 전개하면 요 양을 되겠지만, 거기다가 K가 점점 크면은 그 중에서 파이 하나, 또 좀 커지면 또 갑자기 무한대인 걸 또 하나를 지나서 또 파이가 하나 더, 그러니까 파이가 하나씩 지나가죠. 그러니까 어떤 때 지나가냐면 이 델타가 무한대로 갈 때가 뭐냐면 그때마다 바운드 스테이트가 하나씩 생겨요. 그러니까 이 파이의 개수라는 게 뭐냐면, 그래서 델타가 에너지가 쭉 올라가면서 파이가 몇 개가 얼만큼 변화를 세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바운드 스테이트의 개수를 세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우리 생각할 수 있냐면 델타 0 KA가 0인 리밋, 그래서 에너지가 굉장히 커지는 리밋까지 사실을 보면, 이렇게 물리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다음 같은 거 그냥 수식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이거는 파이의 정수배만큼 차이가 나는데, 그때 이거는 뭐냐면 바운드 스테이트의 개수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볼 수 있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레빈슨 시어렘이라고 얘기해요. 그 외에 우리 로우 에너지 스캐터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더 볼 수가 있지만, 우리 이 양들은 바운드 스테이트에 대한 에너지 스펙트럼을 보는 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우리 이제 뭐냐면 앞으로 그 반대의 경우인 하이 에너지 리밋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이 에너지 리밋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지금과는 다르죠. 로우 에너지 리밋은 그 타겟에서 앵귤러 모멘텀이 그렇게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몇 개의 작은 앵귤러 모멘텀 컴포넌트만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에 기여할 것이다. 로우 에너지일 경우에는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지만 우리 하이 에너지인 경우에는 문제를 셋업하는 게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지냐면 로우 에너지인 경우에는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로 베이시스를 잡았지만 하이 에너지 스캐터링인 경우에는 여기 타겟 인스턴트 파티클이 들어와서 바깥으로 나가는 게 다음과 같이 나가면 들어오는 파티클이 모멘텀 PI, 바깥으로 나가는 게 모멘텀 PF, 모멘텀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 경우 우리 그러면 굉장히 에너지가 크니까 물론 이 안에 있는 게 타겟이 원래 있는 자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일라스틱 스캐터링인 경우도 있고 일부 에너지를 흡수해서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로 가는 인일라스틱 스캐터링인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이 안에 내부 에너지 변화가 이 카이네틱 에너지가 워낙 커서 내부 에너지 변화가 나오는 파티클의 카이네틱 에너지와 큰 차이가 없는 경우 이니셜 스테이트가 그럼 이것도 굉장히 에너제틱한 입자가 들어오고 여기도 굉장히 에너제틱한 입자가 나오는 경우죠. 그럼 우리 그 경우에는 이니셜 스테이트와 파이널 스테이트의 입자를 전부 다 플레인 웨이브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로 보자는 거죠.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로 보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은 뭐냐면 타겟에 의해서 주어지는 인터랙션에 의해서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파이널 스테이트로 옮겨가는 트랜지션 레이트를 계산하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거에 대한 결과를 우리 트랜지션 레이트를 한번 보면 왜 트랜지션 레이트냐? 트랜지션 레이트라는 게 뭐냐면 트랜지션을 해서 여기서 트랜지션을 한다는 게 원래 아무 인터랙션이 없으면 똑바로 그냥 아무 인터랙션이 없이 가지만 여기서 이렇게 가려면은 반드시 인터랙션에서 트랜지션이 있어야 되고 여기서 트랜지션이라는 게 뭐죠? 특별한 이 솔리드 앵글을 보면 요 트랜지션 중에서 이 특별한 솔리드 앵글로 나갈 트랜지션 레이트 단위 시간당 여기 뭐냐면 여기서 옵저브 되는 트랜지션 레이트라는 게 단위 시간당 여기서 파티클을 옵저브 하는 몇 개의 파티클을 옵저브 하냐는 거에 관련이 돼 있죠. 확률에 관계돼 있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이렇게 나가는 여기로 나가는 트랜지션 레이트를 들어오는 인커밍 플럭스로 나눠주면 우리 데피니션에 의해서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먼저 트랜지션 레이트를 계산해야 되죠. 그러려면 이니셜 스테이트를 셋업을 해야 되는데 이니셜 스테이트는 플레인 웨이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파이널 스테이트는 역시 플레인 쓰겠다는 거죠. 로우 에너지 스캐터링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캐터링을 봤을 때는 우리 뭐냐면 인커밍 플레인 웨이브랑 아웃고잉 스페리컬 웨이브로 봤었죠. 우리 그렇게 봐도 되지만 아웃고잉 스페리컬 물론 다음 같은 거를 아웃고잉 스페리컬 웨이브로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건 굉장히 나가는 에너제틱한 파티클은 우리 스페리컬 웨이브로 보는 게 아니라 앵귤러 모멘텀의 스테이트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리니어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로 보는 게 훨씬 더 간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같이 보면 트랜지션 레이트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I에서 F로 가는 트랜지션 레이트 우리가 잘 아는 페르미 골든 룰 뭐죠? 2파이 오버 H 바
인테그랄 뭘 해야 돼? 이 2파이 오버 h바는 우리가 앞에 있는 팩터를 우리 잘 아는 거고, 파이널 스테이트 파티클의 페이스 스페이스. 페이스 스페이스를 어떻게 쓰나? 당연히 v d 3승 pf 오버 2파이 3승 2파이 h 바이 3승. 이게 우리 나가는 파이널 스테이트의 페이스 스페이스를 우리 다음까지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트랜지션 매트릭스 엘리먼트 곱하기 원래는 EF-EI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입자들은 전부 다 프리 파티클이기 때문에 카이네틱 에너지로 쓰면 되죠. 자, 다음과 같이 쓰고, 이게 바로 우리가 보는 트랜지션 레이시죠.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게 뭐가 있나? 다른 건 다 아는데 요걸 우리가 모르죠. MFI는 트랜지션 매트릭스 엘리먼트는, 근데 우리 어떻게 구하죠? psi F 인터랙션 psi I로 쓰죠. 이거는 인테그랄 D3승 R, 이거는 스퀘어 루트 V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써야 되니까 over h바. 그 다음에 V가 어떤 인터랙션이 R에 대한 함수로 주어져 있을 테고, 우리 스테디 스테이트를 보니까 우리 이거는 타임 인디펜던트 퍼터베이션 시리를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소리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 시리죠. 근데 우리 그 중에서 매트릭스 엘리먼트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니까, 포텐셜은 말을 굉장히 헷갈리게 하고 있지. IPI 닷 over H. 우리 트랜지션 매트릭스 트랜지션 레이트 중에서 트랜지션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죠. 이걸 보면 간단하게 쓰면 1 over V 볼륨이 있고, 그래서 여기 나온 볼륨이 있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D3승 R,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양은 1 over H 바 PF 마이너스 PI. PF 마이너스 PI가 모멘텀 트랜스퍼죠. PF에서 PI를 뺀 게 타겟의 모멘텀을 얼만큼 트랜스퍼 했는가 하는 거죠. 그거 H바를 쓴 요거 웨이브 넘버를 요걸 델타라고 쓰면 e to the 마이너스 I 델타 R VR.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보면, 우리 이거는 물론 뭐냐, 왜 이렇게 나왔냐면 이니셜 스테이트랑 파이널 스테이트를 플레인 웨이브로 봤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쓰고 나서 보니까 이 양은 어디서 많이 본 양이죠. 뭐죠? 포텐셜의 퓨리에 트랜스폼에 비례한 양이에요. 퓨리에 트랜스폼이죠, 바로. 그래서 우리 뭐냐면 원 오버 V, 우리 퓨리에 트랜스폼을 V 틸다라고 쓰면 바로 트랜지션 매트릭스 엘리먼트는 인터랙션을 주는 포텐셜의 퓨리에 트랜스폼에 해당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트랜지션 레이스를 계산하면 포텐셜에 대한 정보가 여기 들어와 있고, 우리 따라서 이걸 이용해서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계산을 하면 그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은 포텐셜의 퓨리에 트랜스폼이 들어온다는 거죠. 따라서 실제로 그럼 포텐셜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물론 복잡하긴 하지만, 왜냐면 제곱이니까 복잡하긴 하지만, 인버스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우리 포텐셜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로 우리 하이에너지 스캐터링에서는 우리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계산할 수 있는데, 우리 아직 지금 트랜지션 매트릭스 엘리먼트만 계산했지 요 트랜지션 레이스를 아직 구체적으로 다 계산을 하지 않았죠. 그걸 우리 더 계산을 해보면,
RIF는 트랜지션 레이트는 2파이 오버 H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D3승 PF를 PF 스퀘어드 DPF D 오메가라고 씁시다. 오메가는 나오는 파이널 스테이트 파티클의 솔리드 앵글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인테그랄 D 오메가 V PF 스퀘어드 DPF over 2파이 H바의 3승. 그 다음에 저거에 MFI의 제곱을 해야 되죠. 그럼 1 over V 제곱, 그 다음에 V 델타의 절대값의 제곱, 아직 굉장히 어노잉하죠. 왜냐하면 여기 V가 있고 V가 있지만 캔슬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건 V이고 이건 V 스퀘어죠. 우리가 왜냐하면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이나 트랜지션 레이트는 이 바운더리 컨디션에 인디펜던트 해야 된다. 어쨌든 그 마지막까지 그걸 잘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인테그랄이 아니지, 델타 펑션 PF squared over 2m PI squared over 2m이라고 쓰지만 그냥 이니셜 스테이트가 에너지 E로 왔다고 쳐봅시다. 더 쓰기 귀찮으니까 우리 다음과 같이 E가 PI squared over 2m, 다 쓰기 귀찮으니까 우리 다음과 같이 쓰면 이거 간단히 해야지. 이제 간단히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나 2파이 오버 H바 1 over 2파이 H바의 3승, 이거 아까 본 것처럼 1 over V 인테그랄 D 오메가 PF 어떻게 쓰냐면 PF M분의 PF DPF. 왜 이렇게 복잡하게 쓰지? 어쨌든 복잡하게 쓰지만 똑같은 거죠. M은 서로 캔슬이 되고 PF 스퀘어 DPF를 쓴 거고, 델타 PF 스퀘어 2M 마이너스 E V 틸다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뭐냐면 이거를 PF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데, 이게 요거를 Y라고 놓으면 요게 DY죠. 그죠? 그래서 Y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PF 대신에 여기 나와 있는 PF 대신에 스퀘어 루트 M2를 2M2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걸 쉽게 보기 위해서 다음 같은 형태를 썼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뭐 간단히 하면 2파이 4파이의 제곱 H바의 4승 1 over V 인테그랄 D 오메가 M PF V 틸다 다음 것이 쓸 수 있죠. 이 표현은 굉장히 미스리딩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PF에 대해서 적분을 했는데 왜 PF가 그대로 남아있냐 이거예요. 여기도 이거는 델타도 PF의 벡터 마이너스 PF로 주어져 있죠. 그렇지만 그거에서 나오는 여기서 적어도 PF의 크기는 이걸 만족하는 스퀘어 루트 2M2를 대입한 값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 자꾸 그것 때마다 쓰기 어려우니까 이걸 다 쓰고, 이때 PF는 에너지 컨서베이션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픽스된 양이라고 우리 생각하고 우리 요 형태를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계산을 해야 되죠.
이제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 스캐터링, 이거는 트랜지션 레이시고, 트랜지션 레이스를 그러면 인시던트 플럭스로 나눠주면 되죠. 인시던트 플럭스가 얼마죠? 우리 인시던트 플럭스를 뭘로 썼지? psi I 1 over square root V 로 썼죠. 자, 그래서 보면 플럭스의 크기가 어떻게 되죠? 단위 볼륨당 한 개 있는 거죠. 이 density가 1 over V죠. 크기가 전체가 단위 부피당 한 개 있는 거니까 그 플럭스를 나눠주면, 근데 그건 크기고, velocity는 I squared h bar squared h bar 4승, 이거로 크기는 이거로 나눠줘야 되는데 1 over V로 나눠줘야 되니까 V를 곱해주면 되죠. 따라서 여기 있는 V랑 드디어 캔슬이 돼요. 자,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은 V랑 캔슬이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플럭스로 나눠준다는 거는 플럭스가 로 곱하기 V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로가 V분의 1이라는 거였고, velocity를 봐야 되죠. velocity는 M분의 PI라고 쓰면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보면 플럭스라는 거는 이제 잘 봐야죠.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타겟이 어떤 상황을 생각했냐면, 지금 우리가 다음과 같이 얘기했죠. 타겟이 인피니트 매스를 가지고 있어서 타겟이 공간의 정지에 있고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 경우면은 플럭스는 여기다가 M분의 PI라고 쓰면 딱 맞죠. 근데 타겟이 저렇게 인피니트한 질량을 가지고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M2짜리 질량에 있는 곳에 M1짜리를 이렇게 충돌시킨 다음에 이렇게 나가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플럭스를 보자는 거죠. 물론 이게 정지하고 있으면 당연히 여기에다가 이 움직이는 속도 V를 곱해주면 되죠. 근데 그거는 타겟이 정지하고 있는 프레임에서만 그렇죠. 일반적으로 타겟 센터 오브 매스 프레임에서는, 그러면 혹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임의의 프레임에서는 플럭스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이거예요. 플럭스는 두 개의 relative velocity를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 다른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프레임이 아니라 이쪽, 이렇게 이게 하나가 정지했을 때 이렇게 오는 경우면, 예를 들면 센터 오브 매스 프레임으로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다시 말하면 이쪽 방향으로 우리 좌표계를 변환시키는 프레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M1, M2가 있다면 요것도 이렇게, 이게 P1, P2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돼 있다고 하면, 우리 그때 요 사이에 relative velocity의 크기로 다음과 같이 나눠줘야 되고, d 오메가 m pf v tilda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계속 여기 pf는 요 컨디션을 만족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바운더리 컨디션에 인디펜던트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썼지만, 이제 relative velocity를 일반적인 표현을 해줘야 되죠. 그 표현을 어떻게 해주냐면, 우리 다음 같은 상황을 우리 생각해 보면 되니까, 다음 같은 상황은 V relative는 뭐냐면, 이게 V1, 이게 V2라고 하면, 우리 두 개가 방향이 반대지만 우리 크기는만 보면 V1 플러스 V2 크기만 보면 되는 것 같고, 자,
이거는 우리 어떻게 볼까? 이게 V1은 M분의 M 첫 번째 건 M분 1분의 P1 P1이라고 쓰는 게 좋나? P1 오케이 P2 over M2 다음 같이 쓰면 되죠. 그러면 우리 센터 오브 매스 코디네이션에서는 센터 오브 매스 코디네이션에서는 뭐냐면 이거 들어오는 거랑 이게 PI면 센터 오브 매스 코디네이션 두 개의 모멘텀의 썸이 0이니까 요거는 P2는 마이너스 P1인데 크기를 보면 P1이랑 같으니까 우리 이거를 P1으로 쓰면 1 over M1 1 over M2 다음 같이 쓸 수 있죠. 센터 오브 매스 코디네이션에서 다음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reduced mass의 역수죠. 그래서 우리 P1 M reduced mass로 쓸 수 있죠. 물론 이건 인커밍 파티클인 경우의 얘기예요. 왜 인커밍 파티클인 경우를 얘기하냐? 들어올 때랑 나갈 때랑 또 입자가 들어올 때랑 나갈 때랑 입자가 똑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들어왔다가 나갔을 때 입자가 서로 한쪽에서 다른 쪽 입자가 다른 입자가 나갈 수도 있죠. 우리 그런 경우까지 생각해 보면 요거는 굳이 구별을 하는 게 이니셜 스테이트에 우리 다음 것이 돼 있다고 우리 보면 다음 것이 쓸 수 있죠. 요거 센터 오브 매스 코디네이션에서 지금 이제 쓴 거는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센터 오브 매스 코디네이션에서 썼으니까 여기 있는 요 솔리드 앵글도 센터 오브 매스 코디네이션에서의 솔리드 앵글로 우리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드디어 마지막으로 얻은 게 뭐냐면 디퍼런셜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은 여기 있는 오메가를 이쪽으로 오면 이 시그마 D 오메가는 1 over 4 파이 제곱 그 다음에 H바 사성은 나중에 안에다 쓸 거고 그 다음에 PF I분의 PF 요거는 relative velocity에서 나온 플럭스에서 인커밍 플럭스에서 나온 거고 요거는 페이스 스페이스에서 PF가 하나 남은 거였죠. 그 다음에 뭘 쓰냐면 M reduced mass의 역수니까 M reduced mass의 I 여기 나와 있는 이 M은 그냥 우리 M으로 썼지만 사실은 이게 무슨 경우죠? 파이널 스테이트 파티클의 타겟의 매스가 인피니트 할 때 아웃고잉 파티클의 매스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웃고잉 시스템의 두 개의 리듀스드 매스로 볼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는 M reduced final state 1 over h bar squared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얻은 하이 에너지 스캐터링을 했을 때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이에요. 물론 이게 복잡하지만 우리가 들어왔을 때 충돌할 때 입자랑 나갈 때 입자랑 똑같은 경우로 생각해 보면 깨져서 그 안에 있는 입자들이 일부가 딴 쪽으로 붙어서 들어오는 입자랑 나오는 입자가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 그렇지 않고 같은 경우로 생각해 보면 그 경우는 파이널 스테이트의 리듀스 매스랑 이니셜 스테이트의 리듀스 매스랑 같죠.
이 경우는 그럼 센터 오브 매스 코디넷에서 PI랑 PF도 같죠? 그죠? 그냥 모멘텀이 컨서브가 되니까 1 over 4pi squared m reduced mass squared 똑같은 공통의 거 1 over h bar squared v tilde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점점 특별한 리밋으로 가면서 점점 간단한 형태로 주어지죠. 다 계산해 놓고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스캐터링 티어리를 처음 배울 때 디퍼런셜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은 뭐랑 같다 그랬죠? outgoing spherical wave의 코에피션트는 F세타랑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F세타를 구할 수 있어요. 그죠? F세타는 M reduced 요 같은 경우를 보면 reduced 2파이 스퀘어 루트를 취하면 되니까 V 틸다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어야 돼요. 부호는 결정을 하는데 좀 더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 여기서 유도를 했지만 우리 사실 물리적으로 이걸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관심 있는 거니까 우리 그 부호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물론 스캐터링 앰플리튜드를 계산해서 우리 보면 알겠지만 우리 다음과 같이 우리 쓸 수 있어요. 오케이. 드디어 우리 그러면 디퍼런셜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디퍼런셜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은 뭐냐면 주어 둘 사이의 인터랙션의 퓨리에 트랜스폼의 절대값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어떤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계산했을 때 인터랙션의 퓨리에 트랜스폼으로 나온다는 거는 지금 이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물리, 현대물리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거 많이 봤어요. 많이 본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현대물리 시간에 배울 때 고체 크리스탈에다가 엑스레이를 회절시켜서 보면 뭐가 브락 패턴이 나온다 그랬죠. 디프렉션 패턴이 나온다 그랬죠. 그것도 뭐냐면 엑스레이를 집어넣어서 엑스레이가 나온 거에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뭐 점들이 나타나는데 그거를 라우의 스팟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엑스레이가 들어갔다 나온 거, 물론 인터페런스에서 바로 이거를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저거를 측정하면 그거에 인버스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포텐셜, 거기서는 결정들의 그 스팟으로부터 나오는 결정들의 구조를 알 수 있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걸 알면 포텐셜 에너지를 알 수 있어요. 둘 사이에. 그러니까 이거랑 엑스레이 디프렉션에서의 아이디어랑 아주 비슷한 점이 많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스캐터링에 의해서 그 안에 있는 입자들의 구조 혹은 입자들 사이의 인터랙션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마지막 결과를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구한다는 거는 그 둘 사이의 인터랙션의 퓨리에 트랜스폼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얻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말로만 했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 한번 그럼 구체적인 example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죠. 구체적인 example을 뭘 가지고 할까? 우리가 당연히 charged particle 사이에 쿨럼 인터랙션이 있으니까 쿨럼 스캐터링을 우리 보면 되죠. 쿨럼 스캐터링을 보면 포텐셜이 뭐죠? 뭐 굉장히 복잡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 어토믹 넘버가 C1, C2면 그다음에 적당한 유닛 시스템에서 1 over R 다음과 같은 양에 비례한 양이죠. 그럼 우리가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계산한다는 건 앞에 있는 팩터는 뭘 어떻게 한다고 쳐도 저걸 퓨리에 트랜스폼만 계산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R분의 1의 퓨리에 트랜스폼을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그럼 R분의 1의 퓨리에 트랜스폼을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나? 1 over R e to the minus I 델타 R 인테그랄 D 3승 R. 우리 이거 계산하면 되죠. 또 이거는 R 제곱 DR이니까 이거는 R DR. R이랑 캔슬이 되고, 그 다음에 D 파이 D 코사인 테타, 이게 D 오메가를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델타의 방향을 C 방향으로 잡으면 e to the 마이너스 I 델타 R 코사인 테타로 쓸 수 있죠. 그럼 파이에 대한 적분은 파이 인디펜던트니까 2파이 인테그랄 dr r 코사인 테타는 코사인 테타 대신에 이걸 코사인 테타를 x로 넣으면 되니까 델타 r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e to the 마이너스 i 델타 r i 델타 r. 이걸 보면 요거를 부호를 바꿔주면 2파이 오버 i 델타 인테그랄 dr e to the i 델타 r 마이너스 e to the 마이너스 i 델타 r이죠.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e to the i 델타 r을 적분을 하면 1 over i 델타 e to the i 델타 r 마이너스 1 e to the i 델타 r 이거에 0부터 무한대까지를 집어넣어야 되죠. 이거를 계산할 때 좀 복잡할 수 있어요. 뭐가 복잡하냐면 R이 무한대로 갈 때 rapidly oscillating 하는데 이걸 어떡하지? rapidly oscillating 하면 0으로 놓을 수 있죠. 0이야. 그럼 0이면 1이죠. 그러니까 이건 I 델타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거의 컴플렉스 컨주깃을 빼면 되니까 이거는 I 델타분의 2예요.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4파이 오버 델타 스퀘어가 되죠. 마이너스 플러스가 아니고 내가 어디 부호를 내가 잘못 쓴 것 같은데 제대로 쓴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I 델타 R 여기서 이거의 부호를 잘못 썼지. 자 그래서 플러스 됩니다.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어요. R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걸 0으로 놓은 게 좀 불안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쿨럼 포텐셜인 경우 둘 사이가 무한대로 떨어져 있어도 프리 파티클 스테이트를 우리 만들 수 없다 그랬죠. 근데 우리 프리 파티클 있다고 하고서 퓨리에 트랜스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예요. 거기다 또 재밌는 사실은 퓨리에 트랜스폼이 이거의 제곱에 비례하면 이게 뭐냐면 모멘텀 트랜스퍼죠. PI랑 PF죠. 모멘텀 트랜스퍼가 델타가 0이 되면 다이버지해요. 따라서 이거에 대한 토탈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계산하면 다이버지 할 것 같아요. 그죠? 여러 가지로 문제가 그렇지만 우리 계산 틀린 건 아니에요. 약간 여기 무한대로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 우리가 저희 여러분들이 어널리시스를 배웠다면 우리
인티그레이션 메저를 레베스크 메저를 쓰면 우리 델타 R이 오실레이션을 막 하면 우리 0으로 넣으면 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다음과 같이 쓰면 우리 이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는 게 uneasy하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넣는다는 게 uneasy하다면 우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도 된다고 했어요. 이건 어떤 거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물론 복잡하게 다 계산을 해보니까 쿨럼 인터랙션의 경우에는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어도 프리 파티클 스테이트라는 게 존재하진 않지만 프리 파티클 스테이트와 쿨럼 인터랙션에 의한 어심프토틱 스테이트의 차이는 페이스만큼 차이가 나니까 우리 페이스가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은 곳에 다음과 같은 걸 집어넣은 다음에 나중에 A를 어떻게든 0으로 보내야 되나 무한대로 보내야 되나 어떻게 해야지 이게 1로 가죠? A가 무한대로 가야 되나? 아닌데 A가 0으로 가면 되죠. A가 0으로 가면 아니 그럼 안 되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우리 집어넣으면 우리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내가 왜 이렇게 헷갈려? 이게 A가 굉장히 크면 R이 웬만큼 커져도 굉장히 크면 이게 0에 가깝지. 그러니까 1에 가깝죠. A가 굉장히 크면 이게 1에 가까운 양이죠. 그죠? A가 굉장히 크면 R이 아무리 커져도 이게 굉장히 작은 양이니까 그러면은 1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양을 집어넣어요. 소위 수학적인 용어를 쓰면 컨버전스 팩터를 집어넣어요. 이걸 집어넣고 퓨리에 트랜스폼을 한 다음에 나온 결과에서 쿨럼 리절트의 결과를 얻으려면 A를 무한대로 보내는 리밋을 취하면 돼요. 그 나온 결과가 리거러스하게 쿨럼 인터랙션이 있을 때 어심토틱 스테이트를 쓴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의 결과랑 같다는 거죠. 증명은 했지만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포텐셜을 놓으면 또 다른 피직스를 더 볼 수 있어요. 무슨 피직스를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많이 본 것처럼 이거는 R이 A보다 굉장히 커지면 확 서프레스 되고 그 안에 있을 때 A보다 작을 때만 그래도 어프리시어블한 포텐셜이죠. 이런 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카와 포텐셜이라고 불러요. 자연계에서 특히 일렉트릭 마그네틱 인터랙션에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 그 뭐였더라? 베리에이셔널 프린시플 했을 때 본 것처럼 차지 스크리닝이 일어날 경우 그죠? 차지 스크리닝이 일어날 경우 우리가 안에서는 일렉트릭 차지를 보지만 바깥으로 나오면 일렉트릭 차지를 급히 못 보는 경우 우리 그런 경우를 효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포텐셜을 집어넣어서 우리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이런 다음 같은 걸 우리 유카와 포텐셜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쿨럼 포텐셜을 컨버전스 팩터를 집어넣어서 A를 무한대로 보내는 리밋을 취한다고 생각해도 좋지만 우리 좀 더 피지컬하게 그러면 우리 쿨럼 포텐셜은 잊어버리고 유카와 포텐셜로 시작해서 유카와 포텐셜에 대한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구한 다음에 여기서 A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쿨럼 포텐셜에 의한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죠. 똑같은 얘기를 뒤집어서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우리 요 결과를 머릿속에다 염두에다 두고 다음과 같은 유카와 포텐셜을 집어넣었을 때 디퍼런셜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 다시 말하면 요 양의 퓨리에 트랜스폼의 절대값의 제곱이 얼마냐 하는 거를 우리 익스플리시트한 계산을 통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